오늘 아침 드신 그 오이 한 조각이 사실은 어르신 콩팥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벽 시장에 다녀오신 며느리가 채반에 받쳐둔 오이, 한여름 장마철 마루 끝에 시원하게 올려놓은 동치미 한 사발, 손주 학교 보낸 뒤 혼자 우물거리시던 오이 무침 한 접시, 어르신 식탁 위에서 오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오이는 죄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오이 옆에 슬쩍 놓이는 그 짝꿍이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신장내과 진료실 한 자리만 지켜온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강릉의 한 종합병원에서 어르신들 콩팥을 들여다보며 살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어머님을 강릉에서 만성 신부전으로 떠나보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의사가 카메라 앞에서 풀어놓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어머님 영전에 못해드린 말씀을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대신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대한신장학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만성 콩팥병을 가진 분이 대략 4분 중 1분 정도라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들춰봐도 투석을 받으시는 어르신 수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정말이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콩팥은 칠알이 망가질 때까지 단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통증도 없고 신호도 희미하고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서야 알아채는 장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일 아침 밥상이 또 한 번 어르신 콩팥을 갉아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옆에 누워 계신 어머님, 안방에서 신문 보시는 아버님께 꼭 이 영상을 함께 보여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칸에 우리 부모님 건강하세요. 이 한 줄만 살짝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분명히 가족에게 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흔한, 그래서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합, 바로 오이와 토마토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짝이지요. 아침마다 채반에 빨갛게 노랗게 썰어놓고 올리브유 한 방울 두르고 검은 후추 톡톡.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채소끼리 같이 드세요 하니까 우리 며느님, 따님들이 정성껏 차려주시는 그 샐러드 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잠시만요. 요즘 아침에 손가락이 잘 안 굽혀지지 않으십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반지가 평소보다 꽉 끼어서 빼기가 힘드시지요. 식사하고 1시간쯤 지나면 명치 부근이 묘하게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면 거품이 한참 가라앉지 않고 동동 떠있는 그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한 가지라도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오늘 말씀 정말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오이 속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쉽게 풀어드리면 비타민C를 산화시키는 효소예요. 토마토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로 유명한 채소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처럼 토마토에 듬뿍 들어있던 비타민C가 오이를 만나는 순간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비타민C는 우리 콩팥 안쪽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 그물에서 일종의 항산화 방패 노릇을 합니다. 그 방패가 얇아지면 콩팥 모세혈관이 산화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돼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대한신장학회지와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진료 자료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효소가 좀 영악합니다. 김장철에 배추 속에 숨어 있다가 소금을 만나서야 슬쩍 정체를 드러내는 새우젓 같다고 할까요? 평소엔 얌전히 있다가 비타민C 풍부한 짝꿍을 만나는 순간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르신, 그러니 오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드시느냐가 핵심이에요. 제가 작년에 진료실에서 만난 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전주에 사시는 윤복래 어르신, 올해 67 되셨어요. 텃밭이 그렇게 자랑이셨어요. 오이를 직접 키우시고 방울토마토는 사위가 심어줬다며 자랑이 한가득이셨죠. 매일 아침 그 두 가지를 썰어서 참기름 살짝 두른 샐러드를 5년 동안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으셨고요. 그런데 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 의사들이 GFR이라고 부르는 그 수치가 또래 평균보다 눈에 띄게 낮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식단을 조금 손보고 오이와 토마토를 같은 끼니에 안 드시도록 시간을 떼어 놓으셨더니 석 달쯤 지나서 수치가 다시 올라왔어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평생 채소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시면서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둘 다 채소니까 좋겠지.
하나는 빨갛고 하나는 푸르니까 색깔도 예쁘고. 그런데 말입니다. 채소끼리도 궁합이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시어머님이 며느리한테 가르치시던 그 김치 양념 비율처럼 식재료마다 잘 맞는 짝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두 가지를 같은 접시에 담지 마시고 적어도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따로 드셔보세요. 정 같이 드시고 싶으시면 식초 한 큰술을 먼저 살짝 곁들이시면 됩니다. 산성 환경에서는 이 효소 활성이 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부터 오이 무침에 식초를 꼭 넣으셨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손가락 부종이 사흘 넘게 안 가라앉으시면 그건 그냥 짜게 드셔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가까운 내과에 한번 들러서 콩팥 수치 한번 봐달라고 부탁드려 보십시오. 자, 이제 2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름철 정말 많이들 드시는 그 조합. 차가운 오이 냉국을 빈속에 들이키는 습관이에요. 어르신,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름 새벽, 마당에서 자란 오이를 동치미 국물에 채 썰어 넣고 얼음 동동 띄워서 마루에 앉아서 한 사발 쭉. 그 시원함이 등줄기를 따라 쫙 내려가는 그 맛. 평생 잊을 수 없는 여름 풍경이지요. 저도 어머님이 강릉 바닷가에서 길어오신 오이지로 만들어주시던 그 맛 생각하면 지금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잠깐만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시면 얼굴이 거울 속에서 달덩이처럼 부어있지 않으십니까? 종아리에 새벽 2시, 3시, 4시쯤 갑자기 쥐가 나서 다리를 부여잡으신 적은요. 자고 일어났을 때 입안이 끈적끈적,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그 느낌. 한 번이라도 겪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요. 그 신호들이 사실은 어르신 콩팥이 어르신께 보내는 모스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의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오이는 본래 성질이 차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 음의 성질을 강하게 띠는 식품으로 분류해요. 빈속에 차디찬 국물을 한꺼번에 들이키시면 위장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콩팥으로 들어가는 동맥, 그러니까 신혈관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진료 사례에서도 한랭성 혈관 반응이라고 해서 비슷한 임상 양상이 보고된 적이 있어요. 대한한의학회 자료에도 음성질이 강한 식품을 공복에 다량 섭취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적혀 있습니다. 이른 새벽, 마루에 맨발로 내려서 보신 적 있으시죠? 발바닥부터 등골까지 쫙 올라오는 그 한기, 그 똑같은 충격이 어르신 콩팥 속에서 매일 아침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이야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20년 쌓이면요.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모습이에요. 목포에 사시는 한정달 어르신, 올해 72 되셨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사신 분이에요. 새벽 3시에 바다 나가시고 한낮 더위 식히려고 빈속에 동치미 국물 한 사발씩 들이키는 게 평생 습관이셨어요. 그 시원함이 어찌나 좋으시던지 우리 마누라가 담근 동치미는 약이요, 약 하시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손주 돌잔치 때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본인 얼굴이 너무 부어 있어서 깜짝 놀라셨대요. 자식들이 아버지 얼굴이 왜 이래요 하니까 그제야 동네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는요, 만성 콩팥병 2기, 야간 단요, 종아리 야간 경련. 다행히 초기에 잡으셔서 지금은 식습관 바꾸시고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세요. 어머님 세대에서 늘 하시던 말씀 있지요. 시원하면 속이 풀린다. 참 그 시원함이 콩팥에는 칼바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동치미든 오이냉국이든 빈속에 바로 들이키지 마시고 따뜻한 밥 한두 숟갈, 미역국 한 모금이라도 먼저 입에 넣으신 다음에 드세요. 그리고 국물 자체도 냉장고에서 막 꺼낸 채로 드시지 마시고 상온에 한 30분 정도 두셨다가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새벽 다리 경련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오시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신장 기능 검사하고 전해질 검사 같이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1위 어르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조합입니다. 오이와 짠 장아찌, 그리고 진한 된장찌개. 이 셋이 한 상에 올라오는 그 점심 풍경, 어느 시골 식당이든 흔하게 보이는 그림이지요. 보리밥에 된장찌개 한 뚝배기, 옆에 오이장아찌 한 종지. 어르신 입맛에 이게 또 그렇게 잘 맞으시지요. 시원한 막걸리 한 잔까지 곁들이면 그날 점심은 천국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남으십니까? 점심 드시고 나서 머리가 멍하고 졸음이 유난히 쏟아지지 않으세요? 혈압계를 갖다 대면 어떤 날은 140, 어떤 날은 160, 들쭉날쭉.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시지요? 사실 그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고 칼륨도 꽤 들어 있습니다. 평소엔 좋은 영양소예요. 그런데 짠 장류, 그러니까 된장, 간장, 고추장, 장아찌 양념에 들어있는 나트륨 덩어리와 한꺼번에 만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은 그 둘을 분리해서 처리하느라 평소에 몇 배로 일을 해야 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좀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는 고칼륨 혈증 위험이 따라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엔 심정지까지 갈 수 있어요. 대한신장학회 진료 지침과 미국 심장협회 권고에서도 어르신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아래로 줄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콩팥을 욕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콩팥은 매일 욕조 마개를 빼고 물을 빼는 일을 하는 장기예요. 그런데 짠 음식과 함께 들어온 칼륨이 마개 구멍에 자꾸 끼어드는 머리카락처럼 행동합니다. 결국 물이 안 빠져요. 욕조에 물이 차오르고 그게 어르신 다리, 얼굴, 손가락의 부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춘천에 사시는 오만수 어르신, 올해 69, 평생 농사일이세요. 매일 점심이 똑같았어요. 보리밥 한 그릇, 된장찌개 한 뚝배기, 직접 담그신 오이장아찌 한 보시기. 본인은 농사일하니까 짭짤하게 먹어야 힘이 난다고 평생 믿어오셨어요. 어느 날 밭에서 배추를 다듬으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식은땀이 쫙. 며느님이 달려가서 보니까 안색이 새파래져 있더래요. 응급실 가서 검사하니까 부정맥.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상한을 한참 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받은 신장검사에서 만성 콩팥병 3기 진단. 어르신은 그날을 두고두고 말씀하세요. 내가 평생 흙 만지면서 살았는데 흙보다 짠 양념이 나를 잡을 줄은 몰랐다. 그러시면서요.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짠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중화된다. 이거 정말 많이 들으셨죠?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오늘부터 식탁 규칙 하나만 정해보십시오. 장아찌나 진한 찌개를 드시는 날엔 오이는 다음 끼니로 미루세요. 둘을 같은 식탁에 올리지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강이뼈 앞쪽을 손가락으로 한번 꾹 눌러보세요. 5초 이상 자국이 남으면 그건 그냥 부었다가 아니라 함유 부종이라고 부르는 신호입니다. 그땐 망설이지 마시고 신장내과에 가셔서 사구체 여과율과 혈중 칼륨 수치, 이 두 가지 꼭 같이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자, 여기서 잠깐 숨 한번 고르고 가겠습니다. 어르신, 더 안타까운 사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5분 중 1분은요, 본인 콩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십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콩팥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기 전까지는 단 한마디 비명도 안 지르는 장기예요. 그게 콩팥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조합 중에서 평소 식탁에 가장 자주 올리시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오이와 토마토, 차가운 오이 냉국, 아니면 오이장아찌와 된장찌개. 댓글 칸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딱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조합을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 댓글이 저한테는 다음 영상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우리 어머님이 떠오르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얘기 같다 하신 분도요. 저도 그랬습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어르신들 콩팥을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저희 어머님 콩팥은 한 번도 제대로 살펴드리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강릉에서 평생 오이지를 담그시던 분이셨어요. 김장철보다 오이지철을 더 챙기실 정도였지요. 마당 한쪽에 항아리 줄지어 놓고 소금에 절이고 누름돌 올리시고 그게 어머님 자존심이셨어요. 그런데 70대 중반부터 다리가 자꾸 부으시는데 제가 의사인 아들이 옆에 있으면서도 그게 콩팥 신호인 줄을 한참을 못 알아챘습니다. 그저 연세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지요. 어머님이 응급실로 실려가시던 그 새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강릉 새벽 안개 자욱한 그 길을 구급차 사이렌 소리 들으면서요. 제가 25년간 다른 환자들 신장만 들여다보고 정작 내 어머님 신장은 한 번도 제대로 못 봐드린 것. 그게 지금도 제 가슴 한구석에 가장 큰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요, 어머님께 못해드린 말씀을 어르신 여러분께 대신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디 흘려듣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이제 콩팥의 좋은 음식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진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고 적용하셔야 합니다. 첫째, 이미 만성 콩팥병 3기 이상 진단을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은 칼륨 제한이 필요해서 좋다는 식품도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둘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은 약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셋째, 위가 약하셔서 평소 더부룩함이 잦으신 분. 생식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해요. 넷째, 당뇨로 인슐린 치료 중이신 분. 단맛 과일이나 뿌리채소는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인터넷에서 좋다는 거 보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께 한 번만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추천 식품은 늙은 호박입니다. 어르신 가을 무렵 마당 한켠에서 노랗게 익어가던 그 호박 기억나시지요? 우리 할머니들이 산후조리 때 괜히 호박죽 끓여 드신 게 아니에요. 늙은 호박은 칼륨 함량이 의외로 적은 편이고 수분 배출을 도와서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관련 연구가 여러 편 실려 있어요. 활용은 간단합니다. 약한 불에 푹 끓여서 죽으로 드세요.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는 욕심이에요. 두 번째는 검은 콩이에요. 동의보감에 신장의 곡식, 신곡이라고 적혀 있을 정도예요. 안동에서는 예부터 검은 콩을 신곡이라 부르며 며느리가 새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가르치던 식재료였답니다. 검은 콩 껍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 신장 사구체 모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콩팥병 진단을 이미 받으신 분은 한 번에 한 줌, 그러니까 15g 이내로 양을 조절하세요. 검은 콩 자체에도 칼륨이 있어서요. 밥에 살짝 섞어 드시거나 볶아서 간식으로 한 줌씩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보리차에 옥수수 수염을 살짝 블렌딩한 차예요. 옥수수 수염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도 이뇨작용 관련 연구가 여러 편 있을 정도로 콩팥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단, 이미 이뇨제를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약 효과가 겹치면 탈수가 올 수도 있거든요. 미지근하게 하루 너댓 잔 정도,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엔 자제하세요. 안 그러면 밤에 화장실 들락날락 하시느라 잠을 못 주무세요. 그게 또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네 번째는 검은 깨 가루 1숟갈이에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새벽 다리 경련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밥 위에 살짝 뿌려 드시거나 미숫가루에 1숟갈 섞어 드시면 고소하고 든든해요. 하루 한두 작은 술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갈게요. 좋다고 한 가마니씩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은 많이보다 꾸준히를 좋아하는 장기예요. 한 번에 욕심내서 드시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10년을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빨리 좋아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콩팥을 잡습니다. 자, 이제 식품 말고 생활습관 5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르신 펜이나 노트 옆에 두셨으면 메모해 두시면 좋아요. 첫째, 물은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사이로 한 번에 200ml씩 나눠서 드세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콩팥병 진단을 받으신 분은 주치의 선생님이 정해주신 양을 따르세요. 둘째, 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된장찌개도 건더기 위주로 떠드시고 김치도 너무 짠 게 들어오면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좋습니다. 제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김치를 물에 헹궈 먹는 건 김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호통치셨겠지만요. 콩팥은 그 모욕을 좋아합니다. 셋째, 매일 30분 정도 햇볕 산책. 다만 새벽 산책보다는 오전 10시 이후가 좋아요. 비타민 D는 콩팥이 활성화하는 영양소예요. 그런데 추운 새벽에 갑자기 바깥에 나가시면 혈압이 급변동할 수 있어서 차라리 햇볕 따스해진 뒤에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술과 담배, 어르신, 한 잔이라도 줄이는 게 최선이에요. 흡연은 만성 콩팥병 진행 속도를 약 1배 반 정도 가속한다는 국제 연구가 여러 편 있습니다. 영국 의학지 렌시에 실린 한국인 코호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갑자기 끊으시기 어려우시면 하루 한 갭이라도, 한 잔이라도 줄여보세요. 다섯째, 잠은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깊은 잠을 6시간 이상 확보하세요. 콩팥은 어르신이 누워서 주무실 때 가장 활발하게 회복합니다.
늦은 야식은 콩팥에게 야간 근무시키는 거예요. 인간 야간 근무도 힘든데 콩팥인들 안 힘들겠습니까?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단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오이는 죄가 없습니다. 짝꿍이 문제입니다. 토마토와 차가운 국물과 짠 장류, 이 3과는 거리를 두세요. 둘째, 콩팥은 비명을 안 지릅니다. 손가락 부종, 종아리 새벽 쥐, 거품료가 콩팥이 보내는 모스부호예요.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세요. 셋째, 좋은 음식도 적게, 꾸준히가 약입니다. 한꺼번에 많이는 독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은 길잡이일 뿐 진단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 신호가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에 꼭 가세요. 발등이나 정강이 부종이 닷새 이상 지속되거나 소변 거품이 2분 이상 가라앉지 않거나 새벽 다리 경련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오시거나 양쪽 옆구리 둔통이 일주일 이상 가시지 않으시면요. 그땐 정말 미루지 마세요.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해요? 하고 물어볼 때 그 손을 꼭 잡아주실 수 있는 건강. 며느리, 사위에게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 밥부터 챙겨라 하실 수 있는 그 한마디. 그게 바로 오늘부터 식탁 위, 오이, 한 조각을 다시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르신이 짐이 되시는 게 아니라 가족의 자랑이 되시는 삶. 그게 제가 진짜 바라는 그림입니다. 부탁 3가지만 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첫째,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자녀분, 며느님, 사위님께 꼭 보내주십시오. 어르신 한 분의 식탁이 바뀌면 온 가족 3세대의 건강이 바뀝니다. 둘째, 오늘 어르신께서 가장 자주 드시던 조합번호와 사시는 동네 이름 한 글자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지역 제철 식재료로 만든 콩팥 보호 식단을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앞으로도 어르신 곁에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드리고 싶다면 구독 한 번만 살짝 눌러주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내일 아침에는 오이 한 조각을 입에 넣으시기 전에 잠깐만 오늘 영상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 잠깐의 망설임이 10년 뒤 어르신을 손주 운동의 자리에 앉혀드릴 겁니다. 햇살 아래 손주 손 꼭 잡고 김밥 한 줄 나눠 드시는 그 풍경 말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박성호 올림